반갑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스프레드시트 일반 과목 함께 학습하고 있는 지니쌤입니다. 오늘은 9강 매크로 및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건데요. 자, 목차로는 매크로 기초와 매크로 실행과 편집 내용을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용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매크로는 실제로 시험 문제에 2문제 이상 나오기는 하다만 나오는 파트가 정말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데서만 거의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꼼꼼하게 보면은 충분히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차트 생성 및 활용을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그 내용에서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 몇 개만 한 번 더 설명하고 바로 매크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원통형 차트, 원뿔형 차트, 피라미드형 차트는 2차원 차트 모양으로 만들 수 없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3차원 차트로만 만들 수 있다. 또한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 없는 차트 중에는 분산형, 도넛형, 주식형 해서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3차원 차트로만 만들 수 있는 차트 종류 3가지,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 없는 차트 종류 3가지, 도합 6가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더불어서 제가 하나 더 강조했던 건 추세선을 사용할 수 있는 차트와 추세선을 사용할 수 없는 차트 2가지를 또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추세선을 사용할 수 있는 차트는 꺾은 선형, 분산형, 영역형, 주식형, 거품형에는 추세선을 사용할 수 있고 추세선을 사용할 수 없는 차트는 3차원, 여러분 3차원이라고 적혀져 있는 건 3차원 차트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표면형, 원형, 도넛형, 방사형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차트 종류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엑셀 프로그램 열어서 차트 눌러보면은 종류별로 그림이 간단하게 다 나와요. 그거를 보시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거. 그러면 차트 복습은 이 정도만 하면 되고요. 자, 오늘 본문 내용 매크로 기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크로 기초에서 매크로 개념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자주 사용하는 개념이랑 같은 말입니다. 자, 자주 사용하는 명령이나 반복적인 작업을 매크로로 기록하여 쉽고 빠르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늘 똑같은 기능을 쓸 수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그 셀에 항상 뭐 노란색으로 채우기를 한다든가, 혹은 수식으로도 매크로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수식의 대표적인 게 이제 sum. 여러분 sum 뭐죠? 합계죠. 그 다음에 average는 뭐였죠, 여러분? 평균이 됩니다. 자, 이렇듯 수식에서 sum과 average와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매크로를 기록할 수 있다고요. 자, 여러분, 내가 컴퓨터상에서 한 행동을 컴퓨터 매크로 기능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기록된 그 작업을 나중에 컴퓨터를 종료하고 다음날 혹은 그 다다음날 들어와서 똑같이 실행을 해도 동일하게 기록된 내용대로 실행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내가 자주 쓰는 기능들을 위주로 매크로를 심어놓으면 되고, 실무에서도 여러분 매크로를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고 빠르게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매크로는 비주얼 베이직 언어를 기본으로 합니다. 즉, 여러분 매크로는 프로그래밍화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언어를 기반으로 우리가 기록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편집도 비주얼 베이직에서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언어예요. 언어의 종류를 다 알고 있어야 그 위치에 맞는 편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언어를 다 외울 수 있나요? 못 외우죠. 근데 그 언어에 대한 디테일한 시험 문제도 심지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간단하게 언급했던 내용이 프로그래밍에 해당하는 건 적게 배울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쵸? 자, 계속 가봅시다. 통합문서에 첨부된 모듈 시트로 하나의 서브 프로시저로 기록이 된다. 이 형태로 기록이 되고요. 서브로 시작을 하고 엔드 서브로 끝이 난다. 자,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그 편집창을 띄워놓으면은 서브로 시작을 해서요. 마지막에 엔드 서브로 끝난다 이 얘기입니다. 됐나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 매크로가 이루어진다. 자, 매크로 기록하기 보겠습니다. 19년 1회차 22번에도 나왔지만 20년도에도 나오고 그 전에 18년도, 17년도, 16년도 매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실행하는 방법은 개발도구 들어가서 코드에 매크로 기록을 실행하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전에 얘기했다시피 개발도구라는 건 우리의 엑셀에 무조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 개발도구 탭이라는 거는 여러분 필요할 때가 따로 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세팅되어져 있을 때 개발도구는 안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빠른 실행 모음 가서 어떻게 하라 했죠? 개발도구에 앞에 체크박스를 선택해 줘야 된다 했어요. 그래야 우리가 매크로를 편집하고 입력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이 생성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매크로 기록을 누르는 순간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이런 대화창이 나와요, 여러분. 자, 매크로 이름은 기본적으로 매크로 옆에 숫자 매크로 2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매크로를 이미 한번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다른 매크로를 또 하려고 할 때는 매크로 2가 부여되겠죠. 동일한 이름은 당연히 여러분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 거겠죠. 자, 바로가기 키는 내가 바로가기 키를 영문자로 지정할 수 있다. 매크로를 저장하는 게 지금 내가 실행하고 있는 통합 문서일지 아니면 다른 통합 문서, 새 통합 문서에서도 만들 수 있게 할지를 지정할 수 있고, 자, 여러분 설명에 지금 빈칸이 나와져 있는데 이 칸의 특징은 반드시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꼭 입력을 해야지 실행이 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설명은 말 그대로 부가 설명이기 때문에 내가 입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해 가시죠? 자, 가봅시다. 자, 매크로 기록하기인데요. 매크로 이름, 바로가기 키, 매크로 저장 위치, 설명까지 방금 제가 간단하게 언급한 내용을 본문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자, 매크로 이름은 자동으로 부여되지만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죠? 변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신세계 지니쌤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but 여기 별표 매크로 이름에는 공백이 포함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백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단어 형태로 보통 이루어지고 첫 글자는 항상 꼭 반드시 문자로 시작을 해야 돼요. 영문자의 경우는 대문자나 소문자를 구분하진 않기 때문에 대문자로 쓰든 소문자로 쓰든 무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건 반드시 문자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다음 샵 골뱅이 달러 표시 100분의 %죠. and와 같은 문자와 공백은 매크로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아하, 공백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도 안 된대요. 샵, 골뱅이 등 특수한 기호들도 절대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 그쵸? 대신 영문자에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하지는 않는다. 자, 문자로 시작하고 숫자를 혼합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매크로 이름도 처음에 매크로 1이라고 지정이 돼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자,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바로가기 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기 키는 흔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단축키라고 보시면 돼요. 단축키. 단축키를 누르면 마우스를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실행이 되듯이 단축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기본적으로 컨트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셨죠? 사용자는 조합키로 새로운 알파벳 문자를 지정할 수 있다. 알파벳 문자 컨트롤 C, 컨트롤 V 등 알파벳 문자로 지정을 할 수 있고요. Personal XLSB는 엑셀을 실행할 때 자동으로 항상 열리므로 이 문서에서 저장된 매크로는 항상 실행이 될 수 있다. 여러분, Personal XLSB는 뭐래요? 여러분, 교재에는 있죠. 개인용. 즉, 나만 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매크로 통합 문서입니다. 자, 파일 형식에서 우리 첫날 배웠던 XLSB 뭐예요? 매크로 관련 형식이었다. 기억하시죠? 한번 반복하고자 강조를 한 거고요. 자, 그래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키는 대문자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Shift가 앞에 덧붙여져요. 무슨 말이냐면, 자, 컨트롤은 기본 세팅이고 여기에 소문자 C가 아니라 비교하기 위해서 H로 해볼게요. H를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가 알아서 Shift를 붙여준다 이야기입니다. 이런 형태로 바뀐다. 이해 가시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대신 대문자로 우리가 그 단축키를 지정하게 되면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컨트롤 쉬프트 H를 눌러야 실행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매크로 실행 바로가기 키가 별표 치세요. 엑셀의 바로가기 키보다 우선됩니다. 자, 이 얘기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엑셀에서 글자 진하게 만드는, 글자를 두껍게 만드는 단축키가 컨트롤 B예요, 여러분. B. 컨트롤 B를 누르면 글자가 얇았던 게 진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크로 단축키를 컨트롤 B로 소문자로 쓸게요, 여러분. 아니면 쉬프트가 붙으니까. 컨트롤 B로 입력을 하면 컨트롤 B를 눌렀을 때 글자 진하게가 아니라 매크로가 실행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매크로가 실행된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축키는 뭐가 우선된다? 매크로가 우선이 된다. 같은 단축키를 썼을 때에 여러분 실행되는 게 매크로가 먼저 된다. 자, 그러면 매크로 저장 위치 들어가기 전에 내용을 살짝 지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필기하실 내용이 있다면 잠깐 일시 정지를 해놓고 필기를 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바로가기 키에서 이 내용이 원래는 매크로 저장 위치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순서가 살짝 바뀌어서 올라갔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교재에는 원래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저장 위치는 personal XLSB라 해서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에도 저장할 수 있고, 그리고 새 통합 문서 저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읽어보면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XLSB, personal XLSB에 저장이 되는데, 근데 엑셀을 실행할 때 얘는 위에 거 보시면 돼요. 엑셀을 실행할 때 항상 열린다. 됐죠? 자, 새 통합 문서는 문서창에 매크로를 저장해 놓고 계속 새로 만들 때마다 쓸 수 있다. 현재 통합 문서는 현재 작업하고 있는 통합 문서에만 적용시킬 때 사용한다. 됐나요? 자,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실행과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소스에서는 주석 부가적으로 이제 설명글이 달리는 거죠. 표시가 되고, 사용자 임의로 내 맘대로 수정을 할 수 있다. 근데 보통 실무에서는 여러분 설명을 보통 써요. 왜냐면 매크로를 실행할 때 그 파일을 나만 보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상사한테 보고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파일 하나를 공유해서 여러 사람들이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 매크로가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원활하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명을 작성을 합니다. 저도 쓰고 있고요. 그치만 우리가 시험에서는 쓸 일이 없어요. 또한 여러분 이거 관련돼서 그 필기 기출 문제에서는 설명을 꼭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정도라서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 설명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계속 가보도록 합시다. 자, 매크로 실행과 편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시험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되는 파트예요, 여러분. 자, 먼저 매크로 실행부터 봅니다. 파일 옵션 리본 사용자 지정 탭에서 개발 도구를 선택하여 탭을 표시한다. 개발 도구에서 결국 매크로를 실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발 도구 코드 매크로를 선택하여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매크로 이름을 선택한 후 실행한다 라고 적혀져 있죠. 자, 매크로는 기본적으로 매크로하고 숫자가 부여가 되고 매크로 이름은 언제든 늘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실행을 누르면 해당하는 매크로가 순서대로 실행되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을 한다 하면은 코드를 단계별로 하나씩 순서대로 여러분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편집은 내가 매크로를 잘못 넣었을 때 수정할 수 있는 곳인데 편집을 누르면 비주얼 베이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수정이 쉽지 않아요. 제가 왜 쉽지 않다고 했죠?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아야 됩니다. 자, 또한 하나 더 볼게요. 매크로를 잘못 실행을 해서 삭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매크로를 다시 누르고요. 삭제 방법입니다. 삭제 방법. 매크로 단추를 다시 누르고 얘를 누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매크로 대화 상자가 나오면 거기서
해당하는 매크로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뭘 눌러줘야 돼요? 삭제를 눌러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도형이나 그림 뭐 차트에도 삽입은 된다고 돼 있는데 잘하진 않아요. 차트에 매크로를 심는 거예요. 기록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삭제를 하더라도 매크로를 기록한 것만 삭제가 돼요. 즉 무슨 말이에요? 매크로를 기록을 실제로 심어 놓은 도형이나 그림은 따로 지워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정리. 내가 매크로를 삭제를 할 때 매크로를 누르고 해당하는 매크로 클릭해서 삭제를 하면 기록된 내용은 분명 지워지지만 그 기록을 실제로 실행했던 도형이나 그림 차트는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남아있는 것까지 마저 지워줘야 정확하게 매크로가 삭제된 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하게 강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매크로가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수정과 삭제에서 혼란스러워해요. 나는 이미 한번 지웠는데 뭘 또 지워야 되지? 이렇게 의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실기를 함께 할 때도 분명히 설명을 드릴 거지만 반드시 삭제 방법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 삭제 방법의 순서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자주 하진 않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매크로를 배우는 지금 시간이니까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갑시다. 자, 매크로 실행과 편집에서 방금 그 봤던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건데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본 교재 82페이지 가면 됩니다. 자, 실행은 엑셀창에서 매크로를 실행하는 거고요.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은 F8을 눌러야 된다. 별표. 한 단계씩 실행시킬 수가 있다. 편집은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라는 편집기예요, 여러분. 편집기를 실행하여 매크로 기록 내용을 편집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하게 다시 만드는 게 아니고 언어로 기반되어져 있는 걸 수정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삭제는 매크로는 삭제할 수 있고요. 여러분 별표 치세요. 한 번 삭제하면 절대예요. 절대. 다시 되살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새로 작성해야 돼요. 매크로를.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당황하면 컨트롤 Z 누르죠. 막 뒤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매크로는 그게 절대 반영이 되지 않는다. 참고하시고요. 옵션에는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 지정했던 거와 설명을 수정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옵션. 두 개 외우고 넘어갑시다. 바로가기 키와 설명. 대신 여러분 별표 매크로 이름은 처음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수정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도 늘 하는 얘기가 매크로는 처음에 이름을 잘 써야 돼.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옵션에서는 바로가기 키와 설명을 수정 가능하다. 계속 보겠습니다. 도형, 차트, 그림 등 워크시트에 삽입되어 있는 모든 객체의 매크로를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해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 메뉴 항목에서 작성한 매크로를 연결하여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 도구의 코드 비주얼 베이직을 선택한 후 매크로 구문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매크로 실행을 클릭하면 매크로가 바로 실행된다. 자, 또한 절대 참조로 기록된 매크로를 실행하면 현재 셀의 위치에 상관없이 매크로를 기록할 때 지정한 셀에 매크로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절대 참조는 여러분 뭐를 기억해야 되죠? 고정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현재 셀의 위치에 상관없이 내가 어떤 셀을 클릭해 놓든 간에
절대 참조로 지정해놨던 셀에 매크로가 적용된다. 자, 마지막 문구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사실 매크로는 손으로 해보지 않고 이렇게 내용을 암기하려면 좀 막연해요. 근데 이 내용을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외워놓으면 나중에 실기에서 정말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힘들더라도 제가 지금 체크 같이 해드리면서 본 부분은 반드시 암기 하셨죠? 자, 가봅시다. 자, 매크로의 편집이에요. 여러분 거듭 얘기하지만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로 사용해서 편집을 하는 건데, 보시면 여러분 영어로 언어로 기반되어서 이루어져 있죠. 명령어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명령어 종류를 우리 책에 있어요. 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명령어는 문제에 나오지가 않아요. 실기시험에서도 명령어를 수정하라는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거 할 필요 있어요? 적어도 커마의 2급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을 자격증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되는 정도의 공부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충분히 지금 공부할 양이 많아서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편집 내용은 눈으로 보고 패스하세요. 과감하게. 아셨죠? 자, 매크로 실행과 편집, 교재에 있어서 제가 들고는 왔는데 예시 보면 지금 예시에서 뭐 액티비티 셀이라고 해서 셀은 뭔지 알죠? 오프셋.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자, 현재 셀에서 아래로 3칸. 마이너스니까 왼쪽이에요. 오른쪽은 플러스겠죠? 위치에 뭐를 입력해라? 밸류는 값이에요. 3300을 입력함. 이 형태로 예시가 되어져 있고 이거에 대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하지 맙시다. 이렇게는 공부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비합리적이에요, 공부량이. 그래서 그냥 눈으로만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셀에서 5,4라고 돼 있는 건 오행 4열을 말하는 거구나. 렌즈는 범위예요, 여러분. A1부터 A10, C1부터 C5 이 두 개의 범위를 뜻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작은 따옴표가 붙은 문장은 주석문으로 처리되어 매크로 실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매크로는 모듈 시트에 기록되며 모듈 시트의 이름은 모듈 1, 2 순서대로 설정이 된다. 마지막, 하나의 모듈 시트에 여러 개의 매크로가 기록될 수 있다.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갑시다. 자, 103포인트의 프로그래밍은 보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거는 보지 않겠습니다. 문제에서 자주 거론되는 부분도 아니고 잘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매크로 실행 방법과 편집, 그리고 매크로 안에서 우리가 매크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배웠는데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매크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 키보드나 마우스 동작에 의해 매크로를 작성하면 이게 언어 이름이에요. VBA가. 맞죠, 여러분? VBA 언어. 그냥 매크로 언어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언어로 작성된 매크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즉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안에 매크로 프로그램이 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기록한 매크로는 편집할 수가 없으므로 기능과 조작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없다. 맞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편집 가능하잖아요. 뭘로? 편집기.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기억나시나요? 편집기. 영어 단어가 너무 길어서 그냥 편집기라고 쓸게요, 여러분. 정답은 2번. 자, 3번. 매크로 실행의 바로가기 키가 엑셀의 바로가기 키보다 우선이다. 맞죠? 제가 아까 예시 뭘로 들었어요? 컨트롤 B. 엑셀에서는 컨트롤 B가 글자를 지나겠는데 매크로에서 만약에 똑같이 지정돼 있으면 매크로 실행으로 될 거다. 도형을 이용하여 작성된 텍스트 상자에 매크로를 지정한 후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모든 객체에 여러분. 모든 객체에 매크로를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다음 2번. 다음 중 매크로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화 상자입니다. 자, 1번. 매크로 이름을 선택한 후 실행 단추를 클릭하면 매크로가 실행된다.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자, 2번. 한 단계씩 코드 실행 단추를 클릭하면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F8을 이용하면 된다고 했죠. 맞습니다. 3번. 만들기 단추를 클릭하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매크로 실행 명령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만들기는 그런 기능이 아니죠. 4번. 옵션 단추를 클릭하면 매크로 바로가기 키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 모두 수정 가능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설명. 그런데 뭐는 안 된다 그랬어요? but 뭐 안 된다고요? 매크로 자체 이름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오답까지 정리를 잘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매크로에 대한 내용을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체크포인트에서 나왔던 키워드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프로그래밍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눈으로 구경하듯이 한번 보시고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프로그래밍에서는 매크로 언어가 VBA 언어이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스프레드시트 일반의 이론 내용이 모두 종료되었고 다음 시간에 우리 뭐 할 거죠, 여러분? 모의고사 문제풀이 할 겁니다. 자, 이제는 정말 실전으로 들어갈 거니까 모의고사 문제풀이 강의 보시기 전에 반드시 기본 개념은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럼 다음 10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